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 1차 부등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한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ABC 꼴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읽는 방법 배우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세 개를 비교할 때는 센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썼냐면 B는 A보다 크고, 자, 그리고 뭐보다 C보다 작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연립부등식이 됩니다. 뭐 때문에? 자, 그리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B는 A보다 크고요. C보다 반드시 뭐야 된다? 작아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에서 이 꼴 기억나시나요? ABC 꼴.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B하고 같거나 A는 C하고 같고요. 자, 또 하나는 A가 B하고 같으면 B가 뭐하고 같다? C가 같은 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A하고 C하고 같으면 B가 뭐다? C하고 같은.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꼴의 연립방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립부등식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ABC 꼴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A는 B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여기 B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C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두 개의 크기 비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푸는 방법 몇 가지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꼴로 고쳐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연립부등식보다 한 단계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4번은 자, 연립부등식 이걸 풀래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푸셔야 됩니다. 그럼 딱 분리를 하면 자, 4x-7은 2x-1보다 작거나 같고요. 2x-1은 3x보다 작다라고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1번, 자, 요거를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연립부등식을 배운 것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2x 이항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1에서 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4x에서 2x 뺍니다. 그럼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7이 이항되면 6이 나와요. 자, 그래서 x는 뭐보다? 자,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1번의 답이 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는 자, 3x가 이항이 됩니다. 그럼 얼마다? 자,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이항되면 1이 되네요. 그럼 이때는 x는 뭐보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을 풀었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자, 한 개의 수직선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주인공은 마이너스 1하고 뭐다? 자,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하나는 3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어디가 겹치고 있습니까? 자,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무슨 범위? 자, 사이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적읍시다. 그럼 답을 적으면은, 자, x는요, 마이너스보다 뭐하고 크고요. 자, 뭐보다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는 여기서부터 배우신 거고요. 여기서 딱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ABC 꼴, 즉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꼴은 반드시 요 연립부등식으로 고쳐서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앞에 배웠던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4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친절하게도 수직선이 또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무슨 꼴이죠? ABC 꼴이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자, 1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요렇게 한번 자, 2x-10이 7x보다 작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자, 7x는 뭐보다? 8-x보다 작다라고 분리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다? 1번, 자, 요걸 2번으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1에서 자,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7x 이항이 되면요,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자, 마이너스 10 이항이 되면 10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부호방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2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이항이 되면 8x가 돼서 8x가 8보다 작네요. 그럼 x는 뭐보다? 자, 8로 나눠주시면 1보다 작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한 수직선에 나타내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인공 되는 수는 뭐다?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안 들어가고요. 자,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어느 쪽? 자,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자, 1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어느 쪽? 자, 왼쪽. 자, 어느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 어디가 겹치냐면 딱 여기 사이 범위가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1, 2에 2에서 자,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이 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무슨 꼴? 자, ABC 꼴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 3x-4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푸시고요.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2에 2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푸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을 몇 번이다? 자, 위의 식을 1번. 자, 그리고 밑에 식을 몇 번? 자, 2번이라 둘게요. 자, 그럼 1번을 풀겠습니다. 그럼 1에서, 자, 그러면 x 이항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 이항되면 6이 나와요. 그러면은 x는, 자, 우리가 2로 나눠줍니다. 그럼 뭐보다? 자, 3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의 답. 자, 그럼 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x 플러스 2가, 자, 괄호 풀면, 자, 4x 플러스 2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4x 이항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항되면 0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거는, 자, 마이너스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주인공은 0하고 뭐다? 우리가 3입니다. 그럼 0은 들어가고 있고요. 자, 3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느 쪽? 자, 오른쪽.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네요. 자, 3보다 작으면 어느 쪽? 3보다 작으면 왼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부분 구하셔야겠습니다. 자, 겹치는 부분은 여기 맞나요? 자, 그래서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여기다 적을까요? 자, 1, 2에 의해서 자, 답은 자,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4입니다. 근데 0은 들어가고요. 우리가 3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작다. 이 꼴은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 다음은 연립부등식, 자, 4x 플러스 1이 9보다 크고 x 플러스 10보다 작다의 풀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옳은 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강조했던 그거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자, 요거를 분리할 때 원래는 제가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풀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x 플러스 1은 9보다 크고 x 플러스 16이 9보다 크다라고 풀었대요. 자, 이거는 방정식에서는 아까 ABC 꼴 방정식 연립 방정식 기억나시죠? 그럴 땐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만 이때는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 자, 이거는요 여기 있는 A, 즉 우리가 이 꼴인데요. 이 꼴인데 자,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A하고 B를 크기를 비교한 거고, 이거는 뭐다? A하고 C를 비교한 건데요. 결론은 뭐다? B하고 C를 비교하는 흔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틀리니까 답이 다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방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자, 그러면 중심은 뭐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부터도 읽을 때, 자, 어디가 중심이에요? 센터가 중심이죠. 센터가 2번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9는 우리가 4x 플러스 1보다 작고요. 4x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6보다 작다라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1번이고 이게 뭐다? 2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번을 풀면 그럼 1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항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가 이항이 되면 3x가 되고요. 자, 1이 이항이 되면 1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x는 뭐보다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셔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자, 주인공 되는 수는 2하고 5가 됩니다. 그래서 2가 작아서 왼쪽에 5가 커서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2보다 크대요. 자, 2보다 크면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보다 뭐 하다고요? 작다네요. 그럼 작으면 어느 쪽?
왼쪽,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겹치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최종 범위는 우리가 사이 범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 2에 의해서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2에서 어디 사이다? 5 사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푸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센터, 중심이 어디다? 센터입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크고, 자, B는 또 뭐보다? C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시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특수한 형태의 1차 부등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실 것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죠. 우리가 수를 처음에 배웠을 때 양수음수 나누는 것을 중학교 가서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 배운 것이 바로 절대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뜻은 뭐냐면 바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뭐다? 거리를 바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이 초등학교는요, 우리가 왼쪽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자연수를 나타내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크다, 왼쪽으로 가면 뭐다? 작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무슨 셈 때문에? 자, 뺄셈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 뭐다? 음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나오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0보다 더 작은 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오니까 0보다 더 작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되는 거죠. 자, 요건 오른쪽, 요거는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나타낸 것이 뭐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무슨 수? 양수. 자, 0보다 작으면 뭐다? 음수. 그래서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보호를 붙인 것이 바로 양의 정수였고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음의 정수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른 수입니다. 자, 얘는 0보다 3만큼 크고요. 얘는 0보다 3만큼 작은 거죠. 근데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원점에서 딱 얼만큼 떨어져 있다?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부호는 다른데 숫자 부분이 같죠. 그래서 그 숫자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절대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사실은 뭐냐면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방향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딱 가둬버리는 거야. 그럼 딱 가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이 없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때 뭐로 배우셨냐면 부호를 뺀 부분. 그래서 숫자 부분이 사실 뭐가 되냐면 절대값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뭐냐면요. 수는요, 항상 앞에 뭐가 있다? 그죠? 부호가 있고 뒤에는 무슨 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부분이 뭐다? 바로 절대값이 되고요. 수는 앞에 뭐를 포함한다? 부호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등식, 자, 요거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말은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도 배우셨는데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3이 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마이너스 3, 하나는 뭐다? 3이래요. 자, 근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양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0에서 3 사이가 될 거고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이 범위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라고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보다 크다는 말은 절대값이 3이 되는 수가 마이너스 3하고 3이 있는데 양수에서는 3보다 더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은 절대값이 3보다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아까 마이너스 3에서 4이는요. 이거는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부분도 있고 오른쪽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무슨 범위라고 하냐면 양쪽 범위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우리가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요. 무슨 범위? 자, 여기 써볼까요? 아까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자, 그 다음에 a보다 크면 무슨 범위다? 양쪽 범위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자, 예제 5번은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1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변이 수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면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왜냐면 여기는 x가 아니고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하지만 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가 A보다 작다 그러면 무슨 범위다? 그죠? 사이 범위. 그리고 A보다 크다 그러면 무슨 범위다? 양쪽 범위라고 했듯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자, 이게 무슨 꼴이죠? 자, 앞에서 배웠던 ABC 꼴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뭐다? 작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거를 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1번, 자, 요걸 뭐다? 자, 2번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 5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x는 자,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밖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자, 2번을 푸시면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1번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자 2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2에서 라고 구해주시면 x는 그럼 어떻게 돼? 2가 이항되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걸 우리가 한 개의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주인공은 마이너스 5하고 1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뭐다? 크다. 자, 그리고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게 풀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겹치는 부분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자,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다 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는 뭘 좀 추천하냐면요. 자, 이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무슨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일단은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범위를 구하는 거죠? x의 범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x 플러스 2니까 여기는 2를 어떻게 하자? 없애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각 변에다가 우리가 2를 빼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죠? 우리가 부등호 방향 변하는 것은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바로 풀어요. 어떻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빼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 맞죠? 자, 답 어떻습니까? 같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ABC 꼴의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꼴의 연립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양쪽이 뭐로 돼 있을 때는 상수로 돼 있을 때는요. 이게 부등식을 성질로 해서 바로 푸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방법 강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절대값이 1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요. 뭐가 있다? 바로 1이 있는데, 요거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같은 뭐다? 양쪽 범위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또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1차 부등식을 몇 개 풀어야 된다? 2개를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은 풀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2x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 2가 되기 때문에요. 바로 x는 뭐가 되겠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2x가 4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또는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양쪽 범위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풀이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도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9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역시 두 가지가 돼 있죠.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는 4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딱 푸는 순간에 1번은 무슨 범위? 사이 범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 5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5하고 5가 되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거 앞에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푸는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는 2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고요. 2x 플러스 1은 또 뭐보다는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에서 자 그러면 이항하면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이항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2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x가 되고요. 자, 우리가 1 이항이 되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한 개 수직선에 나타내셔야지 연립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되는 수는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얼마다? 2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2보다는 뭐다? 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연립해 볼까요? 자, 연립해 보시면 그럼 어느 부분이 답이냐면 자, 이 부분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범위? 저 사이 범위.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에 의해서 자,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요거 말고 제가 강추한 게 있었어요. 자, solve2. 자, solve2.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양쪽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상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1을 없애야겠네요. 자, 그럼 1을 없애면 2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1 뺍니다. 자, 마이너스 6에서 어디 사이다? 4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를 2로 나눠주시면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답 어때요? 똑같죠? 자, 훨씬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쪽에 사이 범위로 나올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양쪽이 뭐로 돼 있을 때? 수로 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만약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 배운 이렇게 1번 꼴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좀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3x-2가 4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4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4하고 뭐가 된다? 우리가 4가 되는데, 4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양수에서는 4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이 범위였다면 이거는 무슨 범위다? 양쪽 범위예요. 그래서 가운데 또는으로 연결하고요. 1차 부등식 두 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3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3x가 뭐보다? 자, 우리가 6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x는 자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겹치지 않고 양쪽으로 다 분리되는 부분이거든요. 1차 부등식을 몇 번 푸셔야 되냐면 2번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나오도 전혀 어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1차 부등식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연립부등식을 풀려고 하니까 뭐가 가장 기본이 된다? 당연히 1차 부등식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푸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1단계 각각을 푼다, 2단계 우리가 바로 한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3단계 자, 공통인 부분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였고요. 좀 특수한 경우로 뭘 배우셨냐면 A, B, C 꼴, 자,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의 꼴, 자,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뭐 또 배우셨냐면 절대값 기호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도 그 정의를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